프랑스어를 하는 외국인 무리가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더니 용인 주택단지로 걸어 들어섭니다. 길을 찾는 듯 하더니 갑자기 한 남자가 소리를 치며 무리에게 화를 내는데요. 그 앞에 있는 프랑스 여성은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듯 얼굴이 빨개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맞은편 고택에서 한 한국인이 나오더니 이들에게 다가가며 프랑스 여성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국인 여성의 말에 외국인 일행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충격받은 표정으로 망연자실하는데요. 과연 이 외국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의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는 리사입니다. 얼마 전 방송국 본부장님 지시로 저희 팀은 한국의 용인이라는 곳으로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 K-팝, K-드라마, K-영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프랑스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던 차였어요. 사장님이 우리 방송국도 한국에 대한 콘텐츠를 늘려야 한다고 발표하시는 바람에 갑자기 저희가 한국으로 출장을 오게 된 것이죠. 아직 무엇을 촬영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급하게 방송 분량을 뽑기 위해 저희 촬영팀 20여 명이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아는 거라곤 김치밖에 없었던 저에게 감독님은 장기간 머무를 숙소를 찾아서 예약하라고 하셨어요. 여러 명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서 찾으려니 쉽지 않았지만 겨우 한 곳을 찾아 일주일 뒤에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숙소에 도착도 하지 못하고 파리로 발길을 돌릴 뻔했어요. 현장 촬영을 위해 고가의 촬영 장비를 한 무더기 챙겨왔는데 파리 공항에서 인천 공항으로 붙인 짐이 도착하지 않은 거였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저희 팀 사람들은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죠. 수천만 원이 넘는 장비였기 때문에 방송 촬영을 못할 뿐만 아니라 방송국 자산을 날려버린 셈이라 모두가 망연자실했어요. 감독님은 한마디도 못하시고 손을 벌벌 떨며 어떡하지라고만 반복하셨죠. 그때 한 한국인 승무원이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며 말을 거셨어요. 한국어 통역을 담당하는 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희가 파리 공항에서 붙인 짐을 모두 분실했다고 승무원에게 설명했죠. 사실 유럽 공항에서 짐을 붙였다가 짐을 잃어버리거나 짐이 엉뚱한 장소로 잘못 보내지는 경우가 허다해서 한국인 승무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도 이미 망했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세 한탄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인 승무원분은 저희가 탄 비행기와 출발 시간을 물어보시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알아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속으로 열심히 사는 한국인인가 본데 유럽 공항에서 이런 일은 허다한데 그걸 이 친구가 해결하기엔 무리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짐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이미 단념한 상태였거든요. 돌아가서 회사에서 잘리면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살짝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아까 그 승무원분이 사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으로 저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퇴근 시간이라 업무 정리하느라 살짝 늦어졌다며 저희에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충격적이게도 바로 저희가 찾던 그 짐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았어요. 사실인즉슨 한국인 승무원분이 파리 공항에 있는 한국항공사 직원에게 연락해 저희가 탄 비행기와 시간 정보를 주면서 짐에 대한 행방을 찾았고 알고 보니 파리 공항에서 너무 부피와 무게가 큰 짐이라 따로 빼두었는데 미처 그 짐이 실리지 않은 거였어요. 결국 모든 장비가 아직 파리 공항에 있었고 인천 공항으로 내일 도착할 거라고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셨죠. 세상에 방송국에서 촬영 일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나라 공항에 가보았지만 이렇게 일처리가 빠르고 정확한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파리 공항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해결했다는 게 너무나도 놀라웠죠. 그 와중에 그 직원은 저희 짐 사진을 일일이 받아 이 짐 중에 빠진 짐은 없는지 저희에게 확인하는 꼼꼼한 모습까지 보이더군요. 오히려 파리 공항 직원들은 이 부피가 크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다들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연락을 받은 한국 직원이 앞장서서 그 짐의 주인을 찾고 반드시 내일까지 한국행 비행기로 전달되어야 한다며 비상용 한국 승무원 연락처까지 남겼다고 하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죠. 게다가 이 모든 일이 20분 만에 처리되었다니 한국인들의 일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희가 더 놀라웠던 건
이 승무원이 자기 퇴근 시간이 되어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시간에 우리 이야기를 듣고 근무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도 이 일을 처리해 주려고 자기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이었어요. 지금껏 저는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하다는 듯 왜 놀라냐는 표정의 승무원을 보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한국식으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며 승무원분에게 인사하셨어요. 승무원분은 불어로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한다며 한국에 계시는 동안 즐거운 일만 가득하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친절함까지 갖춘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촬영 장비도 없었지만 가지고 있는 감독님의 스마트폰으로 승무원분의 인터뷰와 인천공항 속의 영상을 촬영하며 공항에서의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완전히 지쳐버렸지만 짐을 찾았다는 안도감에 저희는 서둘러 숙소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숙소를 잡은 곳은 용인이라는 도시였어요. 감독님이 그쪽에 지인이 있다며 우선 용인 숙소에 가서 짐을 풀고 몇 일간 생각 정리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촬영할지 구상하자고 하셨죠. 당연히 나가서 택시를 잡을 줄 알았는데 감독님이 지인분과 통화를 짧게 하시곤 공항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감독님이 아직 긴장이 안 풀리셨나 하면서 일단 감독님 뒤를 쫓아갔더니 세상에 한국에는 공항과 도심이 연결되는 공항철도와 지하철이 있더군요. 이미 긴 비행을 하고 온 터라 몸이 녹초가 되어 있던 우리에게 숙소까지 이렇게 빨리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감독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도 하나도 놓칠 수 없다며 핸드폰으로 공항에서의 교통 인프라를 촬영하기 시작하셨죠. 게다가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는 곳까지 어떻게 가는지 길 안내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처음 인천공항에 온 우리였지만 어렵지 않게 지하철을 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저렴한 교통비였어요. 세상에 빵 한 조각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깔끔하고 빠르고 편한 지하철을 탈 수 있다니 한국은 정말 떠오르는 선진국이라는 걸 느꼈죠. 게다가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여러 번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이나 여러 유럽 나라들은 이렇게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나 대중교통 금액도 어마무시하죠. 게다가 길을 찾으려면 수없이 헤매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도 많죠. 지하철 안에서는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곳도 많은데 그에 비해 한국의 지하철은 마치 고급 승용차를 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교통수단이라면 굳이 차를 타고 다닐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감독님께서는 한국의 지하철을 방송으로 내보내면 프랑스에서 대박이 날 것이라며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하셨죠. 특히 지하철에 타고 계신 어르신분들을 인터뷰했는데 멋진 옷을 차려입으신 분들이 많아서 한국 어르신들은 패션 감각도 남다르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을 인터뷰하며 한국 대중교통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환승이라는 신기한 문화가 있더군요. 목적지까지 갈아타더라도 할인받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니 마음 같아서는 이 문화를 그대로 집에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지하철역마다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서 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놀라웠어요. 유럽에서는 공공장소에 있는 전기를 사용할 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렇게 한국 대중교통에 대한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어느새 목적지였던 용인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마주친 용인의 이미지는 새로 만든 깔끔하고 멋들어진 도시였어요. 도로가 얼마나 정갈하고 나무와 꽃들도 예쁘게 심어져 있던지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죠. 게다가 거리는 어찌나 깔끔하던지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땅바닥에 쓰레기 하나 찾을 수 없었죠. 신기했던 우리는 발밑도로까지 영상으로 촬영했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변을 구경하고 촬영하면서 제가 예약한 숙소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숙소 위치에 도착한 순간 저와 팀원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독님은 정말 이곳이 예약한 호텔이 맞냐며 큰 소리로 저에게 꾸짖듯 확인하셨죠. 계속 예약 메일과 지도를 번갈아 살펴봤지만
아무리 봐도 이곳이 맞았어요. 당황스럽게도 그곳에는 호텔이 아닌 나무와 검은 지붕으로 지어진 주택이 있었고 과연 우리 팀 전체를 수용할 만큼 방이 있을까 걱정이 되었죠. 지금이라도 다시 숙소를 구해야 하나 감독님이 화가 많이 나셨나 걱정하던 그 순간 집안에서 젊은 한국인 여성분이 나오시더니 제 이름을 부르며 이곳이 제가 예약한 숙소가 맞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에 감독님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세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희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헉 하고 우리 모두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분명 볼품 없어 보이는 작은 집이었는데 문 안으로 들어가니 아주 넓은 마당에 멋들어진 기와집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건물이 여러 개였는데 한국인 주인분은 각각 쓰실 수 있는 방이 여러 개 준비되어 있으니 전체를 편하게 사용하면 된다고 안내해 주셨어요. 이게 한국의 고유한 전통 가옥인 한옥집이라며 대문은 작지만 안은 오래 머무시기에 편하실 거라고도 말해주셨습니다. 말맞다나 한옥 호텔은 너무나도 멋졌습니다. 나무와 흙 냄새를 느낄 수 있어서 마음과 몸이 편안해졌고 높은 건물에서는 느끼기 힘든 자연풍과 햇살도 느낄 수 있었지요. 비즈니스 호텔이었다면 이런 호사는 절대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주인분은 저희에게 기와집과 목재 기둥, 마루 등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서 한옥에 녹아있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이제 편히 들어가서 쉬라며 각자의 방을 안내해 주셨는데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신발을 신고 들어가려는 저희에게 주인분은 상냥하게 한옥은 신발을 벗고 이용하시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어색하지만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는데 이럴 수가. 발바닥이 따뜻한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방 바닥이 따뜻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뒤돌아 나가시는 주인분을 붙잡았습니다. 온돌의 원리를 듣고 나니 한국인들은 타고나길 똑똑한 머리를 가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침대가 아니라 방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을 느끼며 몸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짐을 풀었어요. 주인분께서 알려주신 근처 맛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욕실에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한 뒤 그날 저녁은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따뜻하게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 소리를 들으며 개운하게 일어났죠.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달까요? 한국이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멋진 경험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음날 우리 팀은 촬영 장비가 도착하자마자 제대로 한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부터 시작해서 장독대, 맷돌 등 한국 사람들의 지혜와 멋이 담긴 물건들도 하나하나 자세히 촬영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촬영 주제가 결정되었죠. 한국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한국의 전통 한옥을 촬영하기로요. 그 안에 녹아진 한국인들의 삶과 지혜가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밖에 없겠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몇 주간의 촬영을 마치고 촬영 장비들과 함께 무사히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방송 결과는 어땠냐고요? 한국의 전통 한옥 편의 프로그램 1위 시청률을 찍으면서 사장님께 포상금과 포상 휴가를 받았답니다. 저는 포상 휴가로 다시 한국으로 떠납니다. 이번에는 촬영기기는 내려둔 채 다시 온돌방에 몸을 녹이러 갈 거예요. 이번 한국 여행에서는 또 어떤 한국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 팀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한국인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한국인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